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출신별 치명적인 단점, 육사 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사 출신도 사실 장점이 훨씬 많죠. 단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굳이 몇 가지 말하라면 있는 그 단점, 굳이 말하라고 하면 있는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육사 입학하는 기준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이 아니지. 제가 03학번이니까 벌써 20년 돼가네, 그때만 해도 육사는 그냥 거의 서울대급이었어. 뭐 서울대 연고대급이었어요. 진짜 그 훌륭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었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자, 아무튼 그렇고, 예전에 이제 제 블로그에 실제로 이런 고민을 저한테 상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후배인데, 아는 후배가 아니라 그냥 장교를 희망하는 후배였어요.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뭐 서울대하고 그 다음에 육사 붙고 다른 뭐 서울 상위권 대학을 붙었대요. 근데 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서 육사도 고려를 하고 있대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고, 뭘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치의 고민과 망설임도 없이 육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자, 단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장점부터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왜 그 친구한테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육사를 가라고 했냐, 그 첫 번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인데, 이게 그 치명적인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다녀봤어요. 대기업도 이렇게 말하면 알만한 기업이 아니라 정말 대기업, 그 큰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말하면 알만한 중견기업 다 다녀봤는데, 일반 기업은 변수가 너무 많아.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면 일단 뭐 고위 간부급 아니면 임원들 보면 뭐 서울대 출신도 있고 지방대 출신도 있고 뭐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다 분포돼 있는데, 일단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가 나랑 안 맞아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이 또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또 뭐 하여튼 회사에 무슨 이슈가 생겨서 내가 뭐 잘못된다든지, 아니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를 나왔다, 연고대를 나왔다 해서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서울 상위권 대학 나왔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론 그 취업 과정에서 뭐 서류 전형, 인적성, 면접, 요 과정에서는 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눈깔 점수를 잘 받아서 취업이 될 확률은 높지만, 취업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똑같이 경쟁하는 거야. 서울대라고 해서 임원 보장돼 있고 간부급 보장돼 있고 진급이 보장돼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개인사 때문에 너무 변수가 많아. 그래서 그 서울대를 나왔지만 뭐 중소기업에서 뭐 간부를 하고 있다든지, 중소기업에서 그냥 지잡대 출신의 사장 밑에서 일을 한다든지, 지잡대 출신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육사를 나와서 인간만 하면 10년 보장되잖아. 그리고 소령은 뭐 1차에 다냐, 2차에 다냐, 3차에 다냐 문제지, 웬만하면 음주운전, 이성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보안사고만 없으면, 자기가 또 뭐 완전 또라이짓만 안 하면 소령까지는 뭐 다 진급하잖아요. 그럼 17년간 문제가 없는 거야. 육사 인간만 하면 17년 동안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소령 달아서 전역을 했다 쳐. 그럼 또 연금이 나오네? 그러니까 연금이 나오니까 너 굶어 죽진 않겠지. 뭐 소령 달고 연금 나오면 연금이 뭐 많진 않아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연금 나오잖아. 또 이제 중령도 웬만하면 다 달죠. 뭐 늦게 다냐, 언제 다냐가 문제인 거지. 중령도 웬만하면 다 다니까 중령해서 전역하면 어때요? 그것도 연금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또 노후 걱정이 없는 거야. 중령만 타고 나와도. 육사는 그래요. 거의 보장돼 있어. 그거까지가. 근데 뭐 1차에 하냐, 2차에 하냐, 3차에 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육사를 가라, 이런 이유 때문에 육사를 가라. 너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고 너의 능력이 안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육사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뭐 내 얘기를 듣고서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육사를 갔어요. 육사를 가서 이제 또 조금 몇 달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 왜 그래 너? 그랬더니 힘들어 죽어버리겠대. 뭐가 힘든데, 자기 친구들은 이제 대학 가서 OT 가서 술 먹고 여자친구 사귀고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망나니처럼 사는데 자기는 죽어버릴 것 같아. 그것도 제 동기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육사 입교하면 2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사회물 먹은 걸 빼버리려고 일정 기간 동안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한대요. 뭐 직각 식사하고 뭐 하여튼 뭐 미친 듯이 혹독한 훈련을 한대. 그 트레이닝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힘들어 죽겠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 퇴교할 거라고 막, 퇴교해야 되냐, 차라리 반수해서 다시 서울대 가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진지하게 그랬지. 네가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건데 참아라. 요것만 참으면 된다. 야, 생도들이 4년 내내 그렇게 살겠냐.
다른 내 동기 보니까 4학년 생도가 되면 4학년 때 사귀었던 그 여자 생도하고 같이 손잡고 연병장 돌고 막 데이트 했다더라.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 온다. 그 시간 참아라.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듣고 참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았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소령 진급이 들어가겠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안정성, 일반 그 기업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육사 출신은 군대에서 그 보장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최고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건 뭐 굳이 뭐 장점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 낭만, 그들만의 낭만이 있어. 육사 친구들이 이제 그 생도 때 생활했던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그들은 그때는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일반 대학생들은 사실 맨날 뭐 술 먹고 시험 보고 여자친구 사귀고 뭐 클럽 가고 놀고 뭐 요게 단데 그 친구들은 그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영부조린 육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밌게 놀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선후배들 간의 그런 낭만 에피소드. 또 제가 대학교 때 4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주로 대학로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 때문에. 대학로에서 이렇게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 보면 생도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생도들도 뭐 대학로 자주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생도들을 보고 막 찌질하는 이상한 놈. 저쪽 팔기 저거 생도 보고 다니는 거 뭐냐? 욕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야, 쟤들에 비하면 넌 양아치야. 양아치. 쟤들 얼마나 매너있고 괜찮은지 아냐? 그러는 거죠. 내가 왜?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육사애들하고 미팅을 했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육군사관학교하고 가까이 있는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여대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육사애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미팅에서 뭐 했냐? 그러니까 낮에 만나서 이제 볼링 치고 빵집 가서 빵 먹고 연병장인가 어디 가서 아무튼 뭐 좀 돌면서 뭐 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택시 태워서 집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나중에 딱 예포도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매너 있냐 그러길래 야 쟤들이 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마음에 들었어 봐. 그렇게 보냈겠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야 너네 같은 새끼들이나 뭐 야 미팅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해보려고 하지. 쟤네들 그런 애들이야. 쟤 정말 괜찮은 애들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뭐 정말 군인처럼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캠퍼스의 낭만 미팅도 하고 그렇게 좀 재밌게 지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생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여튼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 끈끈함도 있고. 하여튼 그런 낭만들이 저는 또 육사들의 또 장점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지금부터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단점도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사도 이제 전역할 때 그 치명적인 단점이 나오죠. 뭐냐면 전역을 하면 취업을 하려고 뭐 했다.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알아. 육사 출신들, 특히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기업 채용 담당장 하면 뭐 채용 팀장을 하거나 아니면 채용 실무자 선에서 제일 높은 이제 포지션에 있을 텐데 육사 친구들이 그 훌륭한 자원이라는 걸 알지. 뭐 서울대 연고대급 애들이라는 걸 아니까 일단 오면 뭐 일단 면접을 한번 보려고 하죠. 면접을 봐서 대학 그 회사에서도 어쨌든 전공을 이제 업무하고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육사에 전공이 있는 걸 다들 모를걸? 그러죠? 저도 언제 알았냐면 대위 때 알았어. 대위 때 OAC 가서 제가 지금도 연락하는 소위 때 그 같이 군생활 했던 그 육사 출신이 있는데 그 친구랑 소위 때부터 대위 진 때까지 이제 한 부대에서 한 방에서 술 먹고 놀고 맨날 붙어 다녔는데도 걔 전공이 뭔지 몰랐다. 육사에 전공이 있다는 생각조차를 못했어. 근데 OAC 가서 그 만났던 육사 선배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야 뭐 한대위 너 대학 전공이 뭐냐? 그러길래 저 심리학했습니다. 그랬더니 심리학이야? 나랑 전공이 같네? 그러는 거여서 에이? 선배님 전공이 있다고요? 육사잖아요. 그랬더니 야 육사도 임마 대학교에 임마 다 전공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가 무슨 전공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우리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공 다 배고 전공 수업 다 해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 다른 육사 동료한테 야 너도 전공 뭐야? 그랬더니 나? 뭐 뭔데? 그런데 걔는 공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육사도 전공이 있구나. 그럼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 담당자들도 육사 애들이 전공이 있는 걸 아마 모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육사라고 해서 똑똑한 친구겠거니 해서 뽑아 이제 면접을 본다 이거지. 그럼 그 친구들 했던 전공하고 뽑으려는 직무하고 매칭을 조금 하려고 보면 과연 이들이 배웠던 전공이 과연 될까? 그렇다고 뭐 일반 대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이 뭐 대학교 와서 일반 기업 와서 써먹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도 회사 와서 못 써먹기는 마찬가지지만 육사는 그게 좀 더 심하다 이거지. 그냥 군인으로 보는 거지.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똑똑한 친구인데 그 전공도 수업도 했을 텐데 일반 대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 전공만큼 인정을 못 받는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점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지.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안정성과 편견 이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사가 1년에 한 200에서 250명 인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령 진급이 거의 다 되지. 한두 명 재수 없으면 뭐 한 두세 명 안 되고 뭐 1차에 거의 다 되겠죠? 근데 그 재수 없는 몇 명 안에 내가 들까봐 불안한 거지 이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중령도 마찬가지죠. 중령도 웬만하면
1차에 다 되더라고? 근데 1차에 안 되는 그 소수의 몇 명이 있는데 그 소수가 내가 될까봐 불안한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령은 뭐 1차에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대령 안 되는 분들도 진짜 그 출신 그 동기별로 진짜 소수인데 그 소수가 내가 될까봐 엄청 불안한 거지.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게 좀 단점이고, 이제 완전 치명적인 단점은 전 이거라 생각해요. 편견. 뭐냐면 제가 중대장 할 때 우리 작전과장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사단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셨던 분이에요. 와서 같이 일해보니까 정말 엄청나. 일하는 센스, 똑똑한 거, 브리핑, 사람들 관리하는 거, 인성도 너무 좋아. 대대장님도 잘 모시고 예의도 있고 정말 완벽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저랑 어떻게 또 하다 보면 좀 가깝게 지냈는데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술 먹으면 돼? 막 이렇게 장남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냥 놀면 돼. 그 맨날 그러시는 거여서 어느 날 이제 진지하게 또 얘기할 때 돼서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진지하게 하는 말씀이 이런 거라고. 자기가 육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주요 보직에만 계속 근무를 한 거야. 사단에서도 작전처에 있었는데 주요 보직에만 딱 그 엘리트 코스 받았다. 사람들이 이제 험담한 걸 들은 거지. 저 새끼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새끼가 육사라서 주요 보직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실제로 들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니네 개새끼들 두고 봐라. 내가 능력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일을 악물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와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퇴근 안 하시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잘하는 건 둘째 치고 열심히도 했어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육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정을 받으신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인 거지. 그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친했던 그 육사 동기도 해외 파병 가고, 이렇게 위탁교육 가고 막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드는 생각이 뭐 육사니까? 근데 그 동기도 육사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시험에 붙어서 간 거거든, 사실. 쏘이 때도 보면 그 친구는 항상 자기 개발했어요. 다른 출신들 놀 때 자기 개발했어.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가 아니라 자기 노력에서 그런 건데, 그럼 저 새끼 육사 출신이니까 또 저렇게 됐다. 저 새끼 육사니까 저거 봐라, 저렇게 된다. 라는 편견이 큰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건데, 능력보다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 말했던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 요직에 가야 돼.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 쓰려다 보니까 육사 애들을 쓰는 건데, 야전에서 편견이 저 새끼 육사니까 저 자리를 하는 거다라는 편견이 굉장히 많지. 질투 이런 거 많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장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회든 어디든 누군가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 경쟁자를 깔아뭉개고 험담하고 욕할 게 아니라 칭찬해줘야겠다. 잘 칭찬해서 나태해지게끔 만드는 게 나를 위해서 낫겠다. 내가 쟤를 욕해가지고 저 새끼가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해버리면 경쟁이 힘들어지니까 나는 열심히 하더라도 쟤를 칭찬하고 이런 생각이 무척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한 그 편견 이런 게 육사 출신들한테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단점 없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